네, 안녕하세요. 시선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제는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급락하는 것이 뉴 노멀이 된 것 같죠.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계속 변동성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좀 같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물 출회를 이어나가는데 이제는 거의 매도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특히 애프터마켓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큰 낙폭을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대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184만 원대까지 주가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SK스퀘어와 삼성전기는 플러스권 진입에 성공한 데다가 상승률도 3%에서 4%대 거래로 좀 마쳤기 때문에 내일장은 조금 반등할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생겨나는 코스피였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계속해서 절망적입니다. 일단 오늘 코롱티슈진의 임상 실패 소식이 오후장에 전해지면서 하한가를 직행했고요. 그 외에도 삼천당 제약은 반대로 FTA에서 좋은 소식을 받아서 상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바이오는 이렇게 좀 울고 웃는 얼굴이 각각 이제 개별 종목별로 다른데요. 알테오젠은 2%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에코프로 형제들 같이 좀 떨어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이너스대에서 거래 마쳤고 코스닥은 올해 고점이 1229포인트였는데 오늘 저점이 747포인트니까요. 고점 대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40% 육박하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 투자하는 분들 정말 많이 어려운 시장이고 지금 여기서 반등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대응이 어떻게 필요할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포트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추가 매수하고 나서 계속 좀 떨어지는 바람에 상승률이 7%대까지 밀려났고 포트의 전체 손익률도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시장 정말 너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샀던 유파워 플라즈마, APR, 기아 같은 종목들 한 자릿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 GSPNL은 실적이 좋아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점점 하락폭이 좀 커지네요. 마이너스 10%대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대한전선이 마이너스 20%대에서 그래도 머무르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3으로 앞자리가 좀 바뀌었어요. 손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제 시선 한번 확인할게요. 제 시선은 내일장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일단 오늘 야간 선물도 그렇고요.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에서 반도체, 특히 메모리 기업들이 반등을 강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미국장 끝낼 때까지 이어져야 될 텐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이 기회였을까? 내일 볼만한 섹터와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선 강탈 출발합니다. 네, 어느새 사이드카가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요동치는 변동성 장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의 어닝 발표가 시장에 좀 환기를 해줄 수 있을지 상승에 대한 트리거로 작용이 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재훈, 김진만 위원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도 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나란히 좀 밀리는 양상이었는데요. 내일장 반등하러 한다고 해도 그렇게 반갑진 않습니다. V자로 쭉쭉 올라가 주는 거 아니면 아마도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할 것이다라는 여론이 좀 지배적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구글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실적으로 뭔가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가 환기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걱정은 그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 너무 잘 나왔고 TSMC도 진짜 역대급 실적, ASML도 역대급 호실적인데 증시가 단 한 번도 반응을 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빅테크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증시가 반응을 할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당연히 이미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반응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부분은 캐펙스에 대한 부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캐펙스를 줄이는 게 아닌지, 빅테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코멘트를 구글이 아무래도 실적 발표 때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뭐 중요한 부분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좀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보완책을 기대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책이 이제 조만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충분히 나중에 후에 또 한 번에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관심 있게 보되 지금은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그런 게 먼저 해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지금 뭐 이란 전쟁 이슈까지 발발이 되면서 오늘 또 원유 급등했었고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뭐 좀 상승을 꽤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에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또 분위기가 좀 안 좋다가도 순식간에 또 종전 협상으로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정학적 리스크는 제한적인 요인을 지금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유가도 80불대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 이상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나올 확률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시장에 대한 추가 질문 또 김진만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자면 일단 지금 그 뭐 PER이 되게 낮아졌잖아요. PBR도 그렇고 시장이 되게 싸졌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건 여전히 좀 수급 변동성에 좀 기인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펀더멘탈 자체 너무 좋은데 대체 언제 기업 실적 좋다고 주가가 똑같이 좀 반응을 해줄까요? 네, 요즘 보시면은 10개 중에 악재 9개, 호재 하나 있어도 좀 예전에는 이제 호재 하나에만 또 기민하게 움직였었는데 요즘은 호재 9개, 악재 하나만 나와도 악재 하나에 되게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또 누적되다가 좀 이제 호재성 이슈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분명한 이야기지만 악재가 옅어질 때쯤에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툭툭 이제 지수를 들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요즘 뭐 빙고 해가지고 이제 하이닉스가 다시 300만 원을 가야 돼, 이제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해서 빙고도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씩 이제 동그라미가 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모일 때쯤에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충분히 이제 악재를 뒤로 한 채 호재성 이슈로 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의 하락 부분은 아쉽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정도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혼조했던 가운데 저는 서킷 브레이커가 안 걸리니까 오히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외 거래에서 대체 거래소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굉장히 한 3~4% 이상 말아 올리는 것을 봤었을 때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요일 날 기점이죠.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구글의 실적 발표에서 이제 빅테크들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제 등대 역할을 할 만한 구글이 좀 실적 발표하니까 그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쪽에서 AI로 다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선순환이 이어지는지 여부만 체크를 하면은 반도체는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직전 고점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한숨을 좀 깊게 쉬었죠. 기다리던 반등이 자꾸 안 나오니까 너무 속상해서 이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는데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빠르게 시장이 회복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 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뭐 좋지는 않아요. 일단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무너져 있는 과매도 구간에 계속 진입해 있는 상태고, 삼천당 제약이 그 경구 비만약인 제네릭에 대해서 FDA 답변서를 수령했다라는 소식을 공개하고 이제 아침부터
초부터 이제 상한가를 딱 가버렸는데 뭐 믿을 만한 이슈인지 이것이 바이오의 분위기를 좀 띄워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속으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HAB 보셨죠? 사실 한국에서 FDA 삼상가 FDA나 여러 가지 이제 상위권 레벨로 올라가기는 저는 제약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던 코롱 티슈진도 아까 이제 장 마감 직전에 관련돼서 좀 이제 유효성 입증 실패로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FDA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뭐 뚫으면 좋겠습니다만 삼성 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들리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HAB 차트 비슷하죠. HAB 상한가 가고 다음날 올라가다 장대 음봉 2번 나왔는데 삼성당 제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서 해석이 된 게 아니라 답변서 수령했다고 올라가는 거는 저는 그냥 이제 빈집에서 나왔던 일부 수급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여기 이번 권역 이제 내일 정도에서 한 30만 원 직전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매도 전략 매도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냉정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루기 어려운 섹터와 종목군들이 많이 있으므로 저는 바이오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는 제외하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뭔가 이제 삼천당 제약으로부터 이제 나온 이슈이기도 했고 뭔가 답변서를 수령했다라는 이슈를 또 처음 보기도 했어서 여쭤봤고 이제 일단은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김진만 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재웅 위원님께서 오늘 골라주신 섹터가 에너지예요. 에너지라고 하면 조금 이제 광범위하거든요. 뭐 원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AI 데이터 센터 건립에 필요한 전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최근에 좀 핫하게 떠올랐던 신재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떤 쪽을 특히 집중하시나요? 네, 제가 저번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LNG 쪽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22일부터 24일까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 후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1호를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쪽, 뭐 조선에 대한 부분, 원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이제 전력이 부족한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원전뿐만 아니라 LNG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LNG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에너지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LNG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지금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원전, 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LNG 뭐 모든 쪽에서 다 지금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에너지에 대한 부분 결국 이제 전력 부족에 대한 부분. 병목 현상이 전력 쪽에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지금은 이런 메모리 쇼티지가 좀 심한 상황이지만 메모리 쪽에서 병목이 일어난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전력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LNG 쪽으로 이제 들고 와 주셨고 전력도 계속 봐야 하는 필수 섹터이다라고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김진만 위원님께서는 금융을 짚어주셨고요. 이제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출렁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의외로 정말 방어가 좀 잘 나오는 섹터를 꼽자면 이제 금융 쪽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무너지긴 했지만 이들 차트를 보면 뭐 이제 메모리 기업들이 고점에서 이렇게 쭉 밀린 거 대비해서는 정말 견고한 흐름을 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들이 뭐 자기 자본율이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에 대한 매력도 여러 가지 이제 호재 이슈들을 두고서 이런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되는데 지금 좀 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관련해서 실적 시즌 이전이죠. 이번 주에 관련돼서 이제 금융주들의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뭐 분기부당 하는 쪽도 있고 관련돼서 이제 한 번 정도 반도체가 사실 한국 증시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져서 살아남는 섹터는 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변동성 자체만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장 이제 우선순위가 계속 쭉쭉 있을 것 같은데 대리 재료의 우선상 금융주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고 뭐 배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액션들을 좀 취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역대급 실적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운용사 중에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운용사들은 거의 엄청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융주 먼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외대 마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 개선세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고요. 서비스 계약 마진 중심으로 역대급 실적 기대 더해서 운용 상품의 호조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코멘트를 드리면서 사실 코스닥은 이익을 많이 보는 기업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주주 환원책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코스피 상단에 있는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고점에서 많이 안 밀린 금융주들을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국에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텨줘야지만 그 나머지 섹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며 일단은 이번 주만 어느 정도 좀 잠재워지면 금융주부터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융주 설명 주셨고요. 다음은 서재웅 의원님의 AS 도와드리겠습니다. SK 이터닉스와 파두 함께 볼 건데요. 두 종목 다 지금 신재생 쪽에 있는 종목이네요. 그죠? SK 이터닉스는 7월 15일에 이제 지난주에 수요일에 언급을 주셨고, 목요일에 상승했고 이제 오늘 또 추가 상승 나와주면서 저희가 그래도 좀 어려운 장 속에서 빨간 불을 좀 켜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지 궁금하고 이 파두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13%까지 올랐어요. 근데 아쉽게 좀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분을 좀 내놓아 주었는데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지금 뭐 파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3배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에 이제 적자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163억을 달성을 했거든요. 전분기 1분기 대비해서도 2배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어떤 그 적자 종목이 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때 1분기, 2분기 정도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파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삼전익스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좀 동반해서 조정을 받은 모습이지만 충분히 이제 삼전익스가 반등이 나온다면 동반해서 같이 반등이 나올 여지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이 계속 모았었던 종목인데 외국인이 매도하고 이제 고점에서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 수급적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이제 120일선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이고 고점 대비해서 44%나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 과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폭 과대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SK 이터닉스는요, 위원님? 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저희 방 같은 경우도 이제 VIP 방에서도 저번 주 목요일 날 일단은 자리가 좀 괜찮길래 좀 매수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단기로 뭐 짧게 들어간 부분이지만 SK 이터닉스가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가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끝났습니다.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조금 달긴 했지만 7%대 상승으로 일단 마감을 했고요.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종목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OCI 홀딩스 같은 그런 태양광 종목들보다 더 강한,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오늘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차트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거래도 터지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도 7%대 상승으로 마감했다라는 건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에서 강한 종목이 이터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9,0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바로 앞에 62,000원 라인을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지금 반도체는 빠지는데 이터닉스만 잘 가는 이유를 아시나요?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늘 다른 뭐 하나 예를 들어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OCI 홀딩스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들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유가가 84불을 넘어선 84불에서 85불 정도 WTI 기준으로 그 정도 갔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90불 근처까지 갔었기 때문에 사실상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반영이 돼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오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도 이터닉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는 강세를 계속 유지했다는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 대장주로서 이터닉스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도 좀 있었다라는 부분 챙겨드렸고요. 김진만 위원님의 종목은 LN
LNC 바이오와 비나텍입니다. 일단 LNC 바이오는 미용기기 종목이고 비나텍은 신재생 연료전지 SOFC 관련 종목인데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요즘 제 주변에서도 제일 핫한 게 리투어거든요. 리쥬란보다. 요즘 굉장히 많이 리투어를 사용하는데 그에 대한 기업이잖아요. 그거 만드는 기업이기도 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나텍 같은 경우는 좋았는데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하고 같이 지금 약간 하락 추세 쪽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이거 극복 가능한지, 그러니까 매수가 되는 자리인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내일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7월 이제 10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일단은 먼저 이제 7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에서 좋았던 게 두 개죠. D램과 낸드, 그다음에 화장품 쪽이 엄청난 수출 데이터를 보여줬었는데 특히 이제 필러 쪽에 대해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밀린 거는 장 밀려서 쓸려 나갔던 거지 뭐 종목에 문제가 있다라던가 그런 이슈는 아니고 아마 한국에 있는 대부분 종목들이 크게 문제가 없음에도 이렇게 이제 오늘 하락을 많이 했는데 일단 뭐 내일 수출 데이터에서 필러 쪽의 호조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되는 부분들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익이 개선이 돼서 그 이익이 개선된 이익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이익률이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 LNC 바이오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을 대체할 만한 그 이슈다라고 해서 이제 리투가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침투율이 높아지는 만큼 이익 개선세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업 중에 하나니까 뭐 일부 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금 이제 불안에 떠시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장이 안정됨에 따라서 순환매상 직전 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나텍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매수 기회인가요? 네, 일단 지난번에 당장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일정에 맞춰서 조금씩 하단부에서 모아가자라고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일단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블룸에너지 향 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20일 중후반에 있을 비나텍의 실적 코멘트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비나텍은 국내 일부 많은 업체들과의 공급 계약을 통해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밸류 체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26년도 5월에 비나텍이 저점에서 거의 뭐 1000% 이상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슈가 다시 부각받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캐펙스 증가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더 연료 전지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최대한 저점을 찾아가는 시그널 내에서 중간에 강한 반등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25일 이전까지 매집을 좀 완료해 보시면은 블룸에너지 실적 발표 이후로 10만 원 위까지 탁 튀는 그런 투자 전략을 짜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AS 도와드렸고요. 이제 관심주를 공개할 시간인데요. 물론 시장 분위기가 지금 사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심 종목을 계속 넣어두고 시장이 반등할 때 언제든지 같이 올라가 줄 수 있는 힘 있는 종목들 한번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재홍 의원님께서는 LNG 오늘 들고 와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미 투자 1호에서 원전이나 뭐 조선이 나올 확률이 높겠지만 그래도 이 LNG 쪽이 나올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은 원전보다 조선보다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런 LNG 쪽에 대한 부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대미 투자 1호가 되면 그건 이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미 투자가 나오면 급등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완만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이번에 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이쪽에서 이제 생산이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에 대한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86%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의 가장 1등 공신이 있던 팜 쪽이었다, 인도네시아 팜 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최대 수혜를 받아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투자, 호주 쪽에 이제 에너지 가스전.
호주 쪽에 이제 세넥스에 대한 부분 증선 효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익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쪽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팜 사업뿐만 아니라 호주 쪽의 가스전 쪽도 세넥스 가스전도 일단 수익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그런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히토류 독립에 대한 부분, 이제 반중국에 대한 부분, 독립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산에서부터 분리 정제, 연구 자석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급망을 구축을 하면서 앞으로 이쪽에서 이제 신선적 동력도 확보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부담이 없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한 단기적으로는 한 6만 원 라인까지, 그다음에 좀 길게 봤을 때는 6만 6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6만 6천 원, 손절가는 4만 6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6만 6천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다음은 김진만 위원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삼성화재입니다. 일단은 보험주 위주로 좀 컨택을 해봤고요. 보험주가 일단은 고금리에 가장 기민하게 좀 반응하는 섹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험주 내에서도 가장 가파르게 실적이 실적이 계속 턴어라운드해서 그 실적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자본 비율이 확인돼서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좋은 실적을 내고 그 좋은 실적에 대해서 주주환 원칙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두 종목 중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삼성화재가 그래도 만약에 그 안에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조금 더 반도체도 저점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보험 쪽도 워낙 좋았으니까 반등할 때 조금 더 이제 주가의 탄력성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1선을 적절하게 지켰던 부분들, 오늘 하락 부분들은 그냥 밀려서 빠졌던 부분들이라고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내일장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79만 원, 손절가 50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삼성전자의 반등에 그다음에 보험주의 매력도까지 더해서 꽤나 이제 매력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화재 79만 원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금융 지주 섹터를 계속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제가 예전에는 신한 지주를 들고 왔었는데 오늘은 하나 금융 지주를 들고 와 봤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있던 유일한 금융 지주 종목이었고 생각보다 견고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중앙그룹 이슈 때문에 그에 대한 충당금을 좀 냈어야 됐는데 그 충당금을 다 부담을 내고도 불구하고 이제 순이익률이 굉장히 좋았다. 실적도 잘 나올 예정이다. 최근에 뭐 기업이나 가계대출이 좀 늘어나면서 금융지주 쪽, 은행 쪽들의 실적이 좀 좋을 전망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 금융지주 또 두나무의 지분까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룹주 차원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리포트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두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서재홍 의원님부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뭐 안정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권 쪽에 대한 부분 자회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뭐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고배당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대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인 상승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정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하셨고요. 김진만 위원님은요? 네, 금융주 제가 가져온 이유와 동일합니다.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익 개선세 보여주고 주주환 원칙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차피 이제 실적 기반으로 들어가는 거면은 이제 운용사 특히 이제 뭐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운용사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들과 같이 이제 두 종목 정도 컨택을 해서 하나금융지주도 좋고 전체적인 금융지주사들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밸류체인이죠. 보험 이제 증권까지 다 은행까지 다 같이 갖고 있는 지주사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의견, 좋은 의견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서재홍 의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삼성 닉스 매도하면 후회하는 이유라고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패닉살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버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이 제목은 이제 제가 정규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보내드렸는데 다행히도 넥스트레이드에서 일단은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좀 거의 다 만회하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매도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갖고 계시다면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없으시다면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자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 왔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하면서 지금 강력 홀딩할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희 잠시 뒤 마스터 클래스 시간은 임광빈 위원님과 함께 시간 이어갈 예정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 저는 임광빈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비관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이 오늘도 또 떨어졌죠. 자, 일단 오늘 주식시장이 떨어진 것은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 휴장에 대한 반영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금요일 날 주식시장이 우리나라가 열렸다면 금요일도 맞고 오늘도 맞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금요일 날 주시장에서는 일본의 키옥시아 홀딩스의 주가가 15% 급락을 했었죠. 일본의 얼마 전에 시가총액 1위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업이었는데요. 그 기업이 지금은 시가총액 4위, 5위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켜보는 월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시장이 고평가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주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청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주식이 계속 떨어질 때는 정말 하락장 같아요. 그리고 주식이 올라갈 때는 내가 돈을 지금 당장 벌지 못하면 이거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옆에서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으로 막 수익을 냈었던 그런 인증들이나 커뮤니티의 글들이나 또 뉴스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또 해당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걸로 수익을 누리시는 투자자님들도 계셨겠지만 또 그것이 없으신 투자자님들은 괜히 또 수익을 못 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남들이 수익이 잘 날 땐.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있는 그 자체가 매일매일 이제 불안하면서 공포감이 참 듭니다. 기분이 참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일단 최근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이 해주셨고 또 그만두고 싶다는 이제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솔직하게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식의 난이도가 원래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 정도 난이도고요. 이제 쉬운 시장이 있고 어려운 시장이 있는데 이제 쉬울 때랑 어려울 때를 좀 평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좀 어려운 시장이고요. 그리고 쉬울 때는 극단적으로 쉬웠던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와 또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평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시장의 난이도가 되는데 항상 이제 주식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신경 쓸 것도 많고 머리가 아프고 하지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안 할 수는 없고 또 자본주의가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기업들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항상 변동성을 보여왔지만 1980년보다 19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 2025년과 6년도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30년, 2040년, 2050년, 2070년도 우리가 그때를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투자를 시작해야 되겠고 지금 당장이라도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본주의 메커니즘의 꽃이 주식시장입니다.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의 성장에 따라 트렌드에 따라서 산업이 발전하고 또 쇠퇴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주도주가 생기고 주도주가 소멸하고 주도주가 바뀌고 유행이 돌고 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AI라고 하는 산업의 성장 속에서 큰 반도체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떨어졌냐? 고점에서 30%, 40%, 50%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바닥에서도 또 생각해보면 주가가 5배, 6배, 7배씩 올랐다는 것이죠.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주식이 6,5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 6,500포인트가 바닥이다. 뭐 7,000포인트가 바닥이다. 6,000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는 많지만 저는 지금의 이 가격대에서는 차트도 의미가 없고 가격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의 우리 주식시장은요. 차트도 의미가 없고요. 가격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주식이 반등을 하기 위해선 의심이 거쳐져야 됩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요. 바로 여기로 가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지금은 시장의 변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하기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어떤 속보가 나왔냐면요. 후티 아시죠? 예멘 쪽에 이제 반군입니다. 이 후티는 흔히 반군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군사 집단입니다. 테러 집단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친이란이고요. 후티와 사우디가 굉장히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우디 쪽에서 원유가 수출이 돼서 아시아 쪽으로 올 때 홍해 바다를 껴서 오게 됩니다. 바브 에델만 데브 해협이죠. 후티 쪽에서 지금 홍해 바다 쪽, 특히 사우디의 해협을 봉쇄했다는 뉴스가 방금 20분 전에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다가 잠시 유가가 다시 보합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자, 지금의 주식시장에서는 국제 유가도 또 코스피 지수의 지지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이 부분인데요. 제가 잠시 다음 스테이지로 가서 말씀드릴 거고 지금의 시장 변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과 자, 후티 쪽,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도 가지고 있다 주장하죠. 지금 호르무즈의 통행량이 줄었습니다. 호르무즈는 3월 달에 최초로 또 봉쇄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금융시장의 충격은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금융시장은 최초에 뭔가가 발생했었을 때 충격을 받지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호재든 악재든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는 홍해라고 하는 대안책이 있었는데 홍해까지 막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의 현재 두 가지 변수는 첫 번째, 상승하기 위해선 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나 반등하는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AD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셨죠. 그리고 샌디스크나 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메모리 기업들, 해당되는 기업들이 나스닥 지수를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좌우하는 것은 M7 기업들이죠. 그러나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죠. 따라서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반등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날 것인가가 핵심 변수입니다. 우리나라가 내일 지수가 좋으려면 최소한 SK 하이닉스 ADR 기준으로 7% 이상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이 7% 이상 상승이 나와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내일 아주 시원한 빨간불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변수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홍해가 봉쇄된 부분입니다. 이 홍해가 봉쇄가 됨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다시 시장은 유가 상승에 의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했었던 것은요. 유가 상승으로 하락한 게 아닙니다. 금요일 시장에 우리나라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일본 증시에서 키옥시아 홀딩스가 급락했었죠.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상승하다가 반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나라 월요일 시장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아직까지 유가 상승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게 됐었을 때 충격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네,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주식이 어디까지 빠질 거야? 라는 이제 고민을 하시고 또 두려움을 가지시는 투자자님들도 계실 텐데요.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왜냐면요. 유가가 급등하고 홍해바다 쪽이 막혀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시점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할 겁니다. 자, 3월달과 4월달은 주식이 오르다가 전쟁이 터져서 떨어졌던 케이스고요. 지금은 주식이 오르다가 수급에 의해서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락을 맞았어요. 이 하락을 맞은 상황에서 악재가 나오면 오히려 반발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가가 상승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반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될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위축되지 마시라는 말씀을 미리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봐야 되는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주식 시장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이제 상승할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죠. 자, 주식 시장은요, 지금은 무조건 대형주를 공략해야 됩니다. 대형주. 네, 이 대형주 중에서 어떤 대형주를 공략해야 되냐면요. 시장의 핵심되는 대형주 4개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세 번째는 SK 스퀘어, 네 번째는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삼성전기, 이 4가지가 주식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첫 번째로 반등을 할 주식이고, 이 주식이 반등할 때 전체 종목들이 다 빨간불을 보이겠지만 특히나 이 4개의 기업의 거래대금이 쏠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자, 제가 화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이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지표를 조금 확대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 지표가 뭐냐면 거래대금입니다. 잘 보세요. 최근에 거래대금 추이가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선을 하나 좀 그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란 전쟁이 발생했을 때요. 이란 전쟁 발생할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커졌죠. 네, 주식이 급락하면서 저가 매수와 그리고 급락에 따른 매도 물량이 같이 뒤섞이면서 거래가 굉장히 폭발했었고요. 그 이후로 주식이 쭉 하고 이제 반등 나올 때 거래가 한 번 더 폭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보시면 주식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지금 주식이 떨어질 때 거래가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급감하는 모습이 왜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냐? 고객의 예탁금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자, 고객의 예탁금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0조 원대였는데 현재는 고객 예탁금이 109조 원대. 그러니까 100조 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고객 예탁금이 130조, 140조 했었을 때는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가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줄면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작아졌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뉴스가 나올 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외국인 기관도 돈이 없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외국인 기관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은 증시의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은요. 지금 ETF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 있고 주변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가 사면 10거래일 중 9거래일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봤었을 때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날 보면 개인이 대량 매도하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수급적인 그리고 시장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볼게요. 제가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가 먼저 올라갈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기업들이 그러면 언제 올라갈 것이냐? 바로 7월 23일입니다. 7월 23일 오전 5시부터 5시 반쯤, 한 5시 반쯤에 구글에서 이제 실적 발표라고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될 겁니다. 미래에 구글이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구글의 실적 발표,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 눈이 쏠려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파벳이라는 상장사고요.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고 구글은 비상장 회사예요. 그래서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구글을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 애플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그리고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이 자본적 지출을 한 게 대략 600조 원 정도입니다. 이 자본적 지출은 AI에 투자를 한 규모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AI에 투자를 한 것이 600조를 이 4개의 기업이 투자를 했죠. 2026년도에 들어와서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아마존 이 4개의 기업이 1000조 원까지 증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겁니다. 반도체를 사가서 이 기업들이 2027년도에도 2028년도에도 그 이상으로 1000조 원대, 수천조 원대 이상으로 투자를 더 할 것이냐라는 것이 고민이고 의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모습이 나야 되냐? 알파벳에서 먼저는 앞으로 2025년도에 투자했었던 것보다 2026년도에 투자했었던 것보다 2027년도에도 더 많이 투자할 겁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7월 달에 7월 말까지 해서 지금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해요. 여기서 올해에 AI 쪽에 투자하는 게 아마존까지 해서 1000조 원입니다. 근데 이 1000조 원을 이 4개 기업이 다 합쳐서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 반도체는 불신이 싹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섭게 급등할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을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투자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매수를 하셔도 되고 또 7월 23일 날 알파벳의 컨퍼런스 콜을 보시면서 앞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지를 보고 주가가 그렇게 되면은 10%, 15% 이상 급등을 해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구글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 투자에 대한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 세계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반도체 기업들의 지금 수주 잔고를 보시게 되면 이미 27년도와 28년도까지도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계약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저는 구글이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반도체 불신론이 꺼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최소한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 아니고요. 매수하실 수 있다면 매수하시고 관련된 ETF를 사실 수 있다면 관련된 ETF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략주는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삼성전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 네, 아마존의 이제 알파벳의 이제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의 불신이 걷히게 될 것이고요. 지금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MLCC 공급 병목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랑 그리고 일본의 기업 정도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CC를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삼성전기 너무 과도하게 많이 떨어졌고요. 네, 1차 목표가는 220만 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93만 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 주시죠. 오늘 어떤 말씀 전해 주실까요? 비관론과 절망 그리고 이제 반대 매매가 굉장히 속출하죠. 보통 이럴 때 증시가 바닥에 왔고 그리고 조금 며칠 있으면 주시장이 또 크게 오르게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임광빈의 방송을 보고 계신 투자자님들께서 혹시 지금 비관적이시고 절망적이시고 또 반대 매매를 당하셨거나 반대 매매를 당하실 상황 속에서 힘들다고 하시다고 한다면 한 번만 더 기다리시면 좋겠고요. 자, 조금 이따 10시에 공개 방송 시작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 선택은 없습니다. 미증시 선물 상생하네요. 여러분 내일장 성토하세요. 고맙습니다.